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간 상승률 하는데 4월 28일부터죠. 5월 4일까지 등락률입니다. 30개 중에서 페라이트 관련주가 9개, 커패시터, 필름 관련주가 4개 등등등 전자부품단의 느낌이 드는 한 주였죠. 자, 그러면 지난주 데이터는 이랬다는 거고 두 개 합치면 13개 정도, 과반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 데이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발표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분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날 반영을 할 텐데요. 그럼 시장 상황에서 지금까지 개별적인 종목군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움직였다면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 섹터의 느낌이었던 2차전지의 강세라든지 반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야지 데이터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개별주 순환매 움직임에 있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약세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금리는 일단 올렸고 한 번 정도 남았나? 그리고 금리 인하나 동결에 대한 가시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침체에 대한 부분을 포커싱을 하고 볼 것인가? 데이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볼 것인가? 우리들은 침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확인이 되면 그쪽의 확률을 높여가면 되는 거니까 현재 데이터로서 판단을 하자면 시장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다가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만한 애들은 없죠. 한눈에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됐던 뭐 페라이트나 아니면 금속 아니면 커패시터 필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월요일장에 이쪽이 사그라들면서 어느 쪽에서 이쪽에 힘을 받아가느냐 이걸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거래소의 지수단은 조금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의 하락 속에서 신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녹아나면서 다시 반등에 대한 에너지를 가져갈 때 그 반등에 대한 에너지가 2차전지 쪽에서 나오느냐 그것들을 체크하는 5월의 둘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삼화전자 정도 체크하면 되겠죠? 페라이트 관련주의 순환매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었어요. 결론은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목요일 날 밑꼬리 달면서 쭉 올려 붙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요만큼만 보면은 일단은 거래가 안 터지다가 터진 거죠. 상한가를 붙였지만 지금 주말의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페라이트 관련주는 지난 목요일 날 하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균열 현상이 일부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정도에는 이쪽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잦아들면서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채우느냐, 뭐 바이오가 채우느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인성정보. 일단은 목요일날 상한가를 가긴 갔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하는 그, 이 보훈처 관련돼서 사업 수주에 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보자면 소테마 정도 되겠죠? 그 다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워낙에 다들 개별주라서.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이런 애들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강세 현상을 띠나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정도에 테슬라의 또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이야기 같은 거 조금씩 나오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 현상을 띄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상황과 미국 시장의 데이터와 접목하면은 이런 이제 테마 순환이 월요일 날 일어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5월 8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가 지나가면 5월의 중반이 지나가죠. 우리가 5월의 중반이 지나갔다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분기의 중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 5월, 6월이니까요. 그러면 중반이 지나간 이후에 시장 데이터 다시 한번 체크하면 우리는 시장이 생각보다 침체에 대한 데이터를 미국 시장에서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준수하게 움직이고 있네. 그리고 아시아 시장 눌러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강세 현상을 띠고 있네. 이런 데이터가 부서지는지 유지되는지 체크하면서 중반 이후를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뉴스에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증권 들어왔고요. 우리가 뭐 환경 컨센서스나 아니면 네이버 리서치나 아니면 구글링에서 찾는 자료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 자료를 찾는다고 했죠. 그럴 때 여기 리서치 눌러주시고 종목 리포트 눌러주셨으면 여기다 종목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산업 리포트도 마찬가지 패턴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루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목을 내가 시장을 판별을 하거나 주말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오전에 일찍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날그날 나오는 리포트를 오늘 소화시켜야 밀리지 않고 조금 추세를 따라갈 수 있겠죠. 우리의 우려감과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나 업종에 대한 추이나 종목의 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뭘 따르느냐? 정했으면 그쪽으로 쭉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죠. 심리에 대한 부분을 따를 사람들은 그쪽을 따르면서 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심리가 아닌 데이터를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은 심리와 데이터가 결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데이터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 데이터인 유튜브 쪽. 유튜브에서 뭐 개별적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채널들에서 말하는 어떠한 요인이 있겠죠.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냥 원 데이터로 보면은 그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은 개인, 외인, 기관이라는 수급 주체 중에서 개인이 보는 거겠죠. 그러면 영향은 개인이 받을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그 유튜브의 그 채널의 특성상 한쪽에 치우침 현상이 발생되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들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그에 대해 편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말 그대로 시장 데이터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판별하기 딱 좋은 지표가 되겠죠. 우리는 삼박자 투자법이기 때문에 차트랑 재무랑 정보 분석을 통해서 이런 필터를 통해서 종목을 걸러내는데요. 만약에 정보 분석 차원에서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리포트나 다트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쪽 방향성으로 치우칠 확률이 아주 다분하겠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 방식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구조적인 걸 체크해 보면 돼요. 구조적으로 이 방식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인지 아닌지. 그거는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이 됐던지 간에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였던 간에 회사 차원에서 내가 안에 구성원으로서 하는 거 간에 구조적으로 처음에 이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면 결과는 거의 한 달 동안 그거 구조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결과치가 나왔는데 결과치가 아니면 구조가 잘못된 거니까 구조를 픽스해야 되는 게 바꿔봐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 어느 순간의 인식이 없이 지속적인 그쪽의 플로우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다 보면은 그냥 아주 다수의 그쵸? 그쪽으로 내가 그냥 레밍 효과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 5월달은 이제 휴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달이고 2분기 중반을 지나가는 달이라서 중간 데이터가 일단 나왔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분기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1분기 데이터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 2분기의 반을 지나가는 타이밍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 밸런스 있게 3박자 쪽에 밸런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순전하게 차트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무만 너무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 분석 차원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밸런싱이 어디가 깨져 있는지 나올 거예요. 그 구조적인 문제였고, 그에 대한 데이터로 1, 2, 3분기의 결정치가 손익관계로 내 HTS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면서 주말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매일매일 루틴대로 행동하는 거는 빼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장의 변화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전에 구조적으로 차트상에서는 나는 우상향만 살 거야, 차트상에서는 난 물타기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걸 픽스를 해놓고 그렇게 지켜야 결과치가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는, 왜 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못하게 하는 거는 순전히 내 개인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겨내야겠죠. 그쵸? 그리고 부자의 그릇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이겨내고 뭐 1,000만 원에 대한 그릇을 이겨냈으면 당연히 증액을 통해서 그 다음 그릇도 키우고 하다 보면은 좀 외풍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손잡고 같이 가는 거고, 유튜브의 회원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거기서 더 니즈가 크신 분들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주중, 주말 방송, 그리고 매일매일 대표님이 하시는 장마감 분석, 너무도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고 컨텐츠입니다. 그 안에서 왜 저런 많이 버신 분들이,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왜 저런 똑같은 루틴으로 시장을 계속 판별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지 체크하다 보면은 계속 닮아가는 거죠. 저도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회원분들도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짜랑 진짜도 구분하는 능력도 커지고, 가짜를 매매 구간에서 이용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의 종목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강한 성향을 띠고 있다, 나는 거의 진짜 매매 성향이 너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짜면 되죠. 정말 강한 성향을 띠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죠. 52주 신고가, 조회 쭉 눌러놓으면 결론은 52주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1년 동안에 가장 강력한 로직을 띄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엑셀로 다운받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안에서 나는 매매와 투자와를 조금 이제, 그러니까 테마주와 업종이 좋아서 진짜 가는 종목을 좀 가려낼래 하면은 이 안에서 실적 안 좋은 애들, 그 다음에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가려버리면 되죠. 머릿속에 기억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뭐 페라이트 때문에 움직이는 섹터들 지어내는 거죠. 스펙주 지어내고 1차적으로 이렇게 막 지어내보는 겁니다. 각자의 판단이 있다면 재무제표가 머릿속에 있거나 이런 종목군의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머릿속에 있으면 가려낼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려내는 겁니다. 우선주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려내죠. 그럼 남은 거에서 특징을 잡아내는 겁니다. 건설기관에 3개나 지금 신고가 상태를 가고 있어. 음식료 관련주에 농심이도 가고 있어. 삼양식품, 오뚜기, 또 다른 음식료주 뭐야? 찾고. 그쵸? 만호제강 개별적으로 혼자 가고 있어. 뭐의 특징이 있는 거지? 바텍, 임플란트 기기들이네. 임플란트 기기들 추세가 어떻지? 덴티움 움직이면 뒤에 있는 덴티스, 이런 작은 애들 체크 같이 하고, 한라 IMS, 조선 기자지주들이 좋은가? 그러면 본행제 라인들 괜찮은가? 동성 화인텍 한번 눌러보고, 반도체 관련주 진짜 희소한데 얘 올라와 있네? EUV 관련주, 한미 반도체, 그쵸? 이런 애들 체크하고, 이렇게 나한테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정말 강한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매일 올려놓죠. 장마감 자료로.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던지 본인이 직접 이 단계를 펴서 결론 1차적으로 지금 추렸고 2차적으로 또 추리고 해서 남은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이니까 그것들에서 매매를 하든 그것들에서 스윙을 하든 뭘 하든
그 방식대로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확률과 구조를 짜서 맞는 애들을 해야 그때그때 막 기준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확률이 높은 구조를 짜고 내 성향을 첨부해서 내 성향이 맞는 쪽에 포커싱을 많이 해서 그쪽을 강화하면은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주말 유튜브고요. 주중 동안 움직였던 목록을 봤더니 다 개별주 순환매 장세였고 페라이트나 컵페시트 필런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북미 시장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잘 났고요.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5월 8일부터 반등의 추이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던 개별주 순환매들이 조금 힘을 잃어가는지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본인 성향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의 종목군이나 방식을 강화시킵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월 6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지금 뭐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한데 날씨가 뭐 좀 비가 와서 그러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나가서 뭐 활동은 크게 못했지만 집에서 또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5월 8일 날 또 어버이날 연락 한 번씩 다 잘 해주시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